또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절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서 풀어나가지만,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의 고충과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특별히 모난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원만해야 되고 답도 원만해야 되고, 뭔가 논리성, 합리성 이런 게 결여되면 안 되고 어디에 치우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출제자도 마음껏 재량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 통념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그 점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현재는 여러 가지 인문학 도서들 중에 약간 실용성을 반영한 책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북튜버를 하고서 느낀 점은 그랬습니다. 어느 유튜버들이나 수많은 다양한 장르를 마구 섞어서 콘텐츠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유튜버가 되는 ABC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그쪽을 심층적으로 그쪽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요. 북튜버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책이라는 것이 이 세상 온갖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채널의 주제가 특정이 돼야 되듯이 수많은 책들도 주제가 특정이 돼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 구독자를 위해서는 인문학 서적이 주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장르는 굉장히 다양하죠. 문학 쪽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시에 특화돼서 수필에 특화돼서 소설에 특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전에 특화돼서, 아니면 명작 소설에 특화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서 그동안 유튜버가 되기 위한 학습서, 공인중개사 내지 경매, 투자에 대해서도 다루어 봤었고요. 순수 인문학 쪽으로 전혜린의 책이라든지 이렇게 다뤄도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직전에는 이제 드론 관련해서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산으로 들판으로 마구 넘나들면서 독자분들도 이걸 다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콘텐츠는 특정하고 깊이 있는 지식 정보의 전달보다는 현대인으로서 말하자면 필수 교양, 그런 콘텐츠를 익힌다는 차원에서 출퇴근길이시든 아니면 여행길이시든 그야말로 차 안에서든 대중교통 안에서든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셔서 동기부여가 되고 참고가 되는 정보를 획득하시는 그런 콘텐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서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통찰, 노하우,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콘텐츠를 구성을 해 왔었는데요. 부득이 제가 추구하는 지식 정보의 세계를 따라가다가 결과론적으로 콘텐츠를 가공해 올리는 것보다 저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독자 수가 거의 없다는 평가에 입각해서 제가 할 일은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콘텐츠로 정리해서 올리고,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는 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급작스럽게 공인중개사를 빨리 취득을 해야겠다. 전에 이제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만, 이하나님의 공인중개사가 무엇인가요? 그런 책을 가지고 해설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현대인이 조금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파워 유튜버가 돼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익을 노린다는 거, 아니면 경매 내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한다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좀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파워 유튜버로서 소득도 좀 특별히 많이 올리고
유명세도 얻는다는 점은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콘텐츠 하나에 독자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북튜버만 해도 콘텐츠가 50개를 넘게 올렸는데 구독자 30명이면 이제 채산성이 없는 거죠. 경매 쪽은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개사를 통해서 싼 매물은 아예 직접 취득을 하고 경매를 통해서 또 싼 물건을 공급받고 해서 운영하는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 조금 수익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랴부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그런데 대부분 10월 말 11월 초에 있잖아요, 시험이. 벌써 이제 7월 중순이니까 한 3-4개월밖에 기간이 없어서 서둘러서 우리 북튜버의 콘텐츠들도 공인중개사에 관한 공인중개사 학습서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콘텐츠를 정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시간도 많지 않고 또 그쪽 저변의 배경 지식에서 완전히 문외한인 것도 아니고 해서 요령껏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론은, 첫째, 기출문제집을 먼저 보자. 그래서 1차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2차 기출문제집을 보고서 2차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둘 다 한 번에 오래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같은 해에 1차 한 번, 2차 한 번 이렇게 각각 있는데 1차 되면 2차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2차가 너무 어렵다면 1차만 확실하게 되도록 하려고 해서 일단 기출 문제집을 1차, 2차를 다 보고서 2차가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1차만 보기로 한다. 이런 결정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집을 먼저 보기로 한 거고요. 현재 기출 문제의 난이도, 특성을 봐서 공부의 학습의 강도를 결정을 해야겠다. 적당히 하면 운전면허 시험처럼 된다면 적당히 해서 2차까지도 다 보기로 하고, 2차가 너무 어렵다면 올해는 1차만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출문제 수준을 일단 먼저 가늠을 해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아니라 요약집을 좀 먼저 봐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면 이걸로 끝내고요. 그래서 1차 요약집, 2차 핵심 요약집을 다 보기로 하고, 물론 기출문제집 수준을 보고서 2차를 올해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면 이제 요약집도 1차만 보든지 2차만 보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2차도 보기로 한다면 일단 공인중개사의 2차는 기초서를 일단 먼저 보고 기본서를 보기로, 기출문제집과 요약집을 보고서 1차는 문제 없겠으면 그걸로 끝내고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서들을 과목별로 전부 다 또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이러한 학습 교재들은 잘 만들어내는 EBS 쪽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학습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랬군, 이런 정도군, 아니면 요것은 알아놓아야겠군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콘텐츠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자 여러분 중에 이참에 저 유튜버를 따라서 나도 공인중개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참 지식인 성공인으로서 함께 따라가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오시면 좋은 열매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거꾸로, 약간은 변칙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의 요령을 부려보자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요. 3달, 4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빨리 또 종교를 지어야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나 주부님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여유 있게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될 사회 경제적 상황이 아니니까 긴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매라거나 중개사라거나 관련 서적들도 있고 배경 지식을 좀 충분히 갖춘 면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든
치마 학습서를 읽어 나가는 것이 기본서를 읽을 때의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얼마나 깊이 해야 될지, 얼마나 자세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문제를 훑어보면 '아, 이 정도까지 해야겠구나, 아니구나.' 하는 감이 잡히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시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서고 심화 학습 도서고 간에 문제의 난이도나 수준을 가늠을 하지 못하고서 드립다 뭐 깊이 파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또 오류가 나와도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를 보고 그 수준에 맞게 학습에 대비한다는 게 인제 나름의 삶의 노하우, 이제까지 경험에서 오는 안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장점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나이에 노후 대책과 장년, 노년 시절의 행복을 위해서 꼭 발휘해야 할 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또 그러는 와중에 인제 유튜브라거나 해서 인제 관련 동영상들을 쭉 이렇게 훑어 보니까 그쪽 커리큘럼들은 나름의 인제 상업성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뭐 기본 과정 길게, 종합 과정 길게, 그래서 1년 내내 1 월에는 뭐 하고 2 월에 뭐 하고 뭐 수능 이렇게 준비하듯이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제 그 시간 그러한 타임테이블, 타임라인에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나름으로 적절하게 요령을 구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또 사실은 그 학습 교재도 그렇겠지만 좀 어느 정도 분량이라거나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커버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내 강사들의 강연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군더더기, 그게 뭐 강사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이래저래 시간도 좀 때우고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래서 100 가지 언급되는 내용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흘려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만 보는, 좀 주워 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사들의 강연 동영상을 보면서 제 원래의 본업인 뭐 수출입업과 관련된 서류 작업, 도큐멘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스포파워닷컴, 제가 운영하는 명언 영어 해설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다듬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인제 동영상도 어느 정도 봤고 문제도 어느 정도 봤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까지의 리뷰로 봐서는 합격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좀 문제를 풀어 봐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은 당연히 배경 지식이겠죠. 또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과, 또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절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서 풀어나가지만,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의 고충과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특별히 모난,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원만해야 되고 답도 원만해야 되고, 뭔가 논리성, 합리성 이런 게 결여되면 안 되고 어디에 치우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출제자도 마음껏 재량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 통념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그 점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대부분의 정답들은 매끄러운데 뭔가 모난 거,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어떻다, 반드시 어떻다, 이런 식의 좀 위험한 수사 내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사실은. 출제자가 갖고 있는 함정을 우리가 잘 접근하고 건드리면 거기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인제 이제까지의 연륜이고 경륜이고 또 요령이고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출제자의 한계를 파고들어서도 정답을 많이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든 아니면 기본서, 심화학습서를 읽어 나가면서든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시든 출퇴근길에서든 들어 두어서 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도 좋겠고요. 아니면 실제로 동기부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준비하실 때 제가 특별히 느꼈던 통찰이나 뭐 깨달음이나 요령이나 이런 걸 계속 준비해서 콘텐츠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저도 가능하면 제가 이제까지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로서 열매를 거두어 놓아야 하는, 창고에 수확해서 쌓아 놓아야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라이선스, 삶의 라이선스, 성공의 라이선스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 믿고 함께 따라가시면 피차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